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를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기준으로 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8%대면은 대상승이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17%까지 폭락이 나타난 뒤에 이걸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 시장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일단은 펀더멘털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일부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는 산업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는 트럼프 여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어떤 국가든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센티적으로 탈탈 털려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고통, 그런 감정들은 지금 싹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한국만 안 가고 있죠. 미국은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다 급등하죠. 신고가 가죠. 삼성은 반대로 신저가를 가고 있죠. 비트코인도 신고가 가고 있죠. 이러니까 한국장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미치는 거죠. 가만히 중립기업만 놓고 있어도 속이 탈 텐데 반대로 한국은 계속 빠꾸로 가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 3일 동안에 또 반대 매매도 쏟아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정말 제일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를 또 뒤에 해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LG 엔솔도 9%대 하락, 장 초반에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었는데, 자, 이 또럼프가 IRA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나라는 긴장감이 돌면서 어제 미국에서도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왔었고 테슬라가 그나마 덜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또 거기다 대고 이야기한 게 있죠. 오히려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하는 거 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양반 뭔가 자신감이 있구나 해서 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장 관련된 거 뒤에 말씀드릴 거고 또 지금 먼저 IRA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고요. 이 내용 무시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정말 크게 다 박살날 수 있습니다. 단 끝까지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그동안 만들어졌던 손실도 여러분들 다 복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집중해서 끝까지 한 번만 시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IRA는 뭐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 IRA라는 키워드는 좀 거시적인 키워드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요게 사실은 환경 규제, 패권 보호, 중국 견제, 에너지로 인한 국가 안보까지 이런 모든 속성과 목적을 다 품고 있는 게 바로 IRA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뭐 보조금을 풀어준다. 그렇게 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목적들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조금을 어쨌든 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에게 주는 거, 두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뭡니까? AMPC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AMPC가 뭐예요? 생산세 공제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배터리, 셀, 모듈에 대해서 일정액을 텍스 크레딧으로 수취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이에요. 그렇죠? 법입니다. 법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RA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정도를 지급을 하죠. 모듈 같은 경우에는 10달러 정도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에게 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구매 보조금을 주죠. 태양광 같은 것도 가정에다가 패널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미국 주마다 보조금을 줘요. 자, 이게 소비자들에게 주는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전기차 보조금 폐지입니다. 트럼프는 IRA 법안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오기는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생산자를 타겟한 겁니까? 소비자를 타겟한 겁니까? 어제 나온 이슈는 전기차 보조금이잖아요. 소비자를 타겟을 한 겁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서고 있죠.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여러분, 전기차는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렇죠? 이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 대비해서는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많이들 구매하려고 하고 찾잖아요. 근데 공급은 적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비싸져요. 그렇죠? 이게 때로는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오히려 단점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셀 기업들이나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조금 단점일 수 있지만 또 소재 기업들에게는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호재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아무튼 전기차는 아무래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중요한 국책 과제로도 지정을
운영을 하면서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 큰 시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표준도 없고 기술도 초기이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기차도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 여러분들 다 아시죠? 3천만 원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다. 그러면 얘는 뭐 한 7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의 기준들이 지금은 다 잡혀 있잖아요. 이미. 그쵸?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표준 가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원가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압박을 받지만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표준을 따라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절반이 뭡니까? 배터리입니다. 그쵸? 전기차 원가의 절반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나타 3천만 원짜리를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4천만 원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연기관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더 비싸. 사겠어요? 안 사죠? 굳이? 기름값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뻥 언제 뽑을 거야? 그러면 전기차를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안 하겠죠.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산업과 기술로 인한 시장 안정을 초반에 잘 취하라는 뜻에서 보조금들이 붙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소나타가 내연기관으로 3천이고 전기차로 4천인데 소비자 니네들은 3천만 원만 내. 나머지 이 차익에 대한 1,000만 원은 정부에서 대줄게. 이렇게 초반에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도 안정적이고 하다못해 리튬도 공급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톤당 막 60만 위안 하던 게 지금 어떻습니까? 한 7만 위안 정도 하잖아요. 되게 많이 빠졌죠. 리튬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 원가도 많이 세이브가 됐다라는 거고 자동차 판매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에 원가가 판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적자를 봤지만 이게 지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진을 먹게 되는 거죠. 마진을. 그쵸?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마진을 내기 시작을 하니까 배터리도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다가 같이 투자를 더 하고 JV 합작법인 같은 것들도 설립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보조금을 끊어버린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런 거지 이 줬다 뺏는다라는 키워드에 대중들이 꽂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러면 전기차 시장을 보조금빨로만 오를 수 있겠어요. 머스크도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테슬라는 전기차를 타야 되는 그 핵심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세팅돼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내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은 안 주게 되면 보조금을 뺏어버리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얘네들은 다 죽어나갈 거다. 하지만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테슬라가 독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기차라는 거는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시간 가치를 높여주는 것과 또 국가 안보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인간은 운전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주행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가치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내연기관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연료와 에너지를 바꾸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측면이냐?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기존에 우리가 석유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석유가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탈세계와 신냉전, 기름이 없는 나라들은 약간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전기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면 유가는 하락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조업들 물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이러한 취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IRA 기준으로 생산자든 소비자든 어차피 축소되고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들에게 주는 AMPC 있죠? 이 AMPC도 10년까지 놓고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 짓고 감가상각비 반영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어제처럼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은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트럼프는 정치질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IRA 자체를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폐지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좀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나 트럼프랑 친해. 그러니까는 너한테 보조금 좀 이렇게 줄 테니까 와서 공장 좀 지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달려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IRA가 만약에 폐지가 돼서 기업이 사업을 운영을 못하게 되면 그 수많은 일자리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또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미국 경제 지표도 안 좋아지겠죠? 고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대신에 IRA라는 이 명칭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겠죠. 왜냐면 정치라는 것은 타이틀과 명칭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IRA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법이에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려면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의하는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공화당 안에서도 이 IRA를 폐지 반대하는 사람이 18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절대 안 된다, 때려 죽어도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 선거 데이터 기준으로, 의석수 기준으로 했을 때 IRA를 반대하는 의원이 4명만 반대를 해도 IRA 폐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반대하는 게 몇 명? 12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지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단 수정이나 축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폐지 자체는 안 됩니다. 자,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지들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중국 갈등 그렇게 심한데도 솔직히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중국에서 판매해요, 안 해요? 겁나 잘하잖아요.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돈이 되니까, 지들 기업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어쨌든 IRA는요, 여러분들 폐지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IRA를 폐지하게 되면 중국에 기댄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중국이 기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한국에 기대지. 그래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수도 없고, 폐지를 한다라고 해도 보조금을 조금 줄이는 것밖에는 득이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7.2%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성숙 산업이에요. 성장 산업에서 성숙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주요 광물 가격이나 제품 가격들도 안정을 취해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징조이고 좋은 시그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캐즘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푹 빠지면은 이것도 캐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정 수준 대비해서 너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도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위축되는 것 자체를 캐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됐으면 업황이 안 좋아, 이건 불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좀 위기야 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잘 되던 게 원래 가야 될 만큼 내려온 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배터리가 그냥 얼마큼 팔리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LG 엔솔 쪽으로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 X도 있었고, 하나큐셀의 ESS 배터리도 그렇고,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도 새로운 시리즈, 벤츠도 수주를 넣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조원대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재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Q 뭡니까? 판매량, 퀀티티잖아요. 이 판매량, 수량 증가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크게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 성장 탄력을 다시 한번 누릴 때가 조만간 옵니다. 수주가 그만큼 들어오고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수주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 되고, 실적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주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되는 시점만 기다리면 돼요. 어쨌든 IRA 관련 이슈는 또럼프가 또 엄청 오바 떨고 정치질을 심하게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살벌하게 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두려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중간에 또 기사가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번 IRA 폐지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너무 많아요. 엔캠도 솔직히 LG 엔솔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거, 부정적인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구조나 또 업황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엔캠이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사라질 만큼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쪽에 속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LG 엔솔은 뭐 말해 뭐해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많이 빠졌지만서도 얘도 스토리가 좀 되게 웃겨요. 지금 이렇게 빠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돈을 잘 벌었는데 내년에 이제 증설을 한다. 근데 자기들 돈으로다가 증설을 할 거, 빚을 내서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가지고 증설하는데 내년에 그만큼 이익이 빠지니까 주가에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그럼 빚내서 투자한 애들은 오르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애들은 왜 빠져야 돼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 밸류가 얘도 싸다면 굉장히 싸죠. 자, 아무튼 트럼프가 당선되고 시장이 진짜 어수선하고요. 너무 좀 정신없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함께 드릴 건데요. 요거 바로 다음에 올라간 순번의 영상, 아마 HLB 영상이 될 것 같은데, HLB 영상이어도 시장 코멘트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상까지 꼭 한번 같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존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고, 오히려 현재 상황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 안에서도 좀 구분을 하고 필터링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무작정 그냥 사들고 버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IRA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RA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간단하게 설문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한번 내용도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 들고 계신지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홀딩을 해서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궁금하시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등등 종목마다 지금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가볍게 설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든 시장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장이 조만간 튕겨 올라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은 좀 많이 땡겨 올라올 거고 어떤 종목은 덜 올라오고 혹은 어떤 거는 교체를 했는데 손실을 한 방에 다 복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올 때 시장을 이끄는 종목을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현금 여력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우선적으로 살지 등등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지금 괜찮은 거 맞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한번 솔직하게 진단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 대표가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리서치 본부의 2차 전지 파트 담당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만큼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혹은 내가 가진 종목이 좀 뭔가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지금 이 상황에 보유를 해도 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증을 제가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얼른 요청을 하셔서 시장 반등에 좀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로 코멘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